드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와 맑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까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주변으론 아름다운 현황을 보유한 전원주택들이 소재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현황이 보입니다. 3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두 필지의 대지와 위로 소재한 두 동의 건물을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며, 이미 70%가량 낮아진 금액대로 진행 중이라 금액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도 힘든 편입니다. 그러니 고속도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속 내용에 꼭 집중하신 뒤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인 물건을 헐값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을 통해 헐값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며 전국에 숨겨진 좋은 물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 소개는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 진입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상태였고, 도로의 포장 상태나 차량 통행량도 준수한 편으로 거주 환경에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펼쳐져 있지만 오늘의 집은 다른 주택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농지와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상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현황의 주택이 보입니다. 대지 면적도 넓은 편인데 심지어 주택과 창고의 면적도 넓은 편이라 전혀 답답하지 않게 거주가 가능하고, 생각보다 깔끔한 상태의 주택은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건물 면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표시되는 내용처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건물이 주택이고 뒤편에 위치한 건물은 창고입니다. 주택은 36.1평, 창고는 59.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21년 4월 7일, 2021년 10월 7일로 신축된 지 이제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완전히 대폭락한 상태로 건물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고 토지 금액도 낮은 편이라 전혀 부담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면으로 위치한 주택 먼저 살펴보면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은 사이딩 판넬에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으로 여러 가지 자재들이 흐트러져 있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긴 하나 건물의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땐 상당히 깔끔한 편에 건축은 잘 해놓으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공간이 넓어 주차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고 뒤편에 위치한 창고까지 잘 활용하신다면 이 주택은 사실상 공짜로 취득해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뒤편 창고로 이어지는 공간도 차량 접근이 쉽게 되어 있고 주택과 창고 사이 간격도 넓은 편에 두 곳 모두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합니다. 영상으로 보면 주택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도 큰 편이었으며 시멘트 포장으로 단조롭게 이뤄진 마당을 꾸며준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주택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주택의 후면을 살펴보면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다용도실이 보이고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햇살도 너무나 잘 들어오는 편이라 일조량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 뒤로 위치한 창고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편으로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창고로서 활용 중이고 면적은 59.7평입니다. 창고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기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사이딩 판넬에 창호는 샤시 창호로 주택과 동일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창고의 전면을 확인해보면 내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할 만큼 커다란 출입구는 없으며
창고 겸 사무실 느낌으로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택처럼 사용 중인 곳이 아니라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의 유무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대지 경계를 침범하거나 타인 토지에 걸치지 않고 해당하는 토지 면적만큼만 사용 중이기에 별다른 분쟁의 여지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가 모두 포장이 되어 있어 별도 텃밭 공간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모두 사용하실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편 창고에서 목공 제작이나 도자기 등 취미생활 겸 약간의 수익 창출을 할 만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께 가장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넓은 창고 겸 사무소를 운영하며 주택에서 거주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창고와 주택을 별도로 운영하며 임대를 맞추는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상세한 건물 내역을 살펴봤으니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를 확인하고 상세한 주변 환경과 입지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상세한 가격까지 빠짐없이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이 건축된 대지를 1번으로 칭하고 창고가 건축된 대지를 2번으로 칭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대지의 면적은 420제곱미터 127평이고 2번 대지의 면적은 651제곱미터 196.9평입니다.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1년도에 신축을 진행하며 향상된 기술로 측량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타인 소유의 토지가 해당 물건을 침범하지도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필지로 이뤄진 토지들은 별다른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며, 두 필지 전체 면적은 1071제곱미터 323.9평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보셨던 내용처럼 마당의 대부분이 포장된 상태로 대지 면적 대비 텃밭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진행하려고 해도 다소 애매한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넓은 텃밭을 활용하려고 생각하셨다면 맞지 않는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과 확실히 접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 기재된 내역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면 도로는 여러 필지로 나눠진 상황이고 대부분 개인 명의로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일본인 창씨 명의로 이뤄진 도로나 아주 오랫동안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토지로 이뤄져 있고 모두 도로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어떠한 방해 요인도 없어 도로 사용에 따른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집 앞으로 개설된 도로는 4m를 유지하나 진입하는 구간 내에 3m로 이뤄진 곳도 있으며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창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36.1평,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21년 4월 7일입니다. 정확한 내부 구조도가 없어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정도의 면적으로 이뤄진 주택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말씀드린 현황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택 구조상 다락방 공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창고로 사용 중이며 창고의 면적은 197.4제곱미터 59.7평입니다. 창고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기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주택보다 6개월 정도 늦은 2021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니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316.98제곱미터로 95.8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북서향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게 작용하긴 하나 사방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상태라 큰 부담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간단한 현황을 살펴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은 머니옥션을 참고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본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김제, 정읍, 고창, 부안, 군산, 익산, 완주, 전주, 임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김제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더라도 고속도로와 가까운 편이라 교통성이 좋은 편이니 자차 기준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살거나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의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북서측으로 김제시청이 보이고 있으며 북동측으론 전주시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김제 IC가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편이고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도 좋습니다. 집 근처로 간단한 할인마트를 이용하시기엔 좋은 편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는 김제시청 방면으로 이동해 주셔야 하며 김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면 대형마트와 병원을 포함한 수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김제 IC 방면에 소재하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가면 할인마트와 편의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평상시엔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을 확인해보면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고 제가 진입하는 도로는 창고 뒤편에 소재한 도로가 됩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량이 보통인 편으로 약간의 도로 소음은 있을 수 있고 농번기가 된다면 트랙터나 경운기를 자주 마주칠 수도 있으니 항상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시면 되고 양측 통행이 모두 가능하기에 어디로 들어오셔도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을 내부에 빈집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살고 계셨고 현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 방면으로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긴 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니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집 주변으로 축사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집 바로 뒤편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국종합 처리장이 위치합니다. 이곳은 혐오시설이라 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주변으로 축사는 확실히 위치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게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약간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실제 현황과 차이는 없으며 바로 옆 축사처럼 보이는 건물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 축사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지적도를 살펴봐도 대지 내의 모든 건물이 정확하게 안착하고 있고 바로 앞으로 소재한 도로와도 확실히 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5,300 소재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하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1억 900만 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주변 환경에 아쉬운 점이 묻어나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유차를 기다리거나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평당 33만 원에 진행 중이고 5회차엔 7,600만 원으로 평당 23만 원, 6회차엔 5,300만 원으로 평당 16만 원, 7회차엔 3,700만 원으로 평당 11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며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15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과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두 필지의 대지는 5,870만 원, 주택과 창고는 2억 6,100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현재 대지는 2천만 원으로 평당 6만 원, 건물은 8,900만 원으로 평당 93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324평의 대지와 2021년에 신축된 주택과 창고를 몽땅 1억으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은 현황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 보면 전북 김제시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내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주택이 건축된 대지는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창고가 건축된 대지는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서측 방향으로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 및 급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소재하는 철파이프조의 닭장은 이동과 철거가 용이해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별다른 임차인 없이 전부를 소유자가 사용하며 현장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를 만나 현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약간의 이사비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를 먼저 살펴보면 2021년 10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등기부는 2020년 5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더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물건의 경우 창고를 잘 활용하며 주택에서 거주까지 가능한 분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